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습니다. 그중 SUV 차종 비중이 승용차 판매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기세를 이어갈지 SUV가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장마, 네. 긴 장마가 끝나고 네. 자, 이제부터는 또 태풍이 맞습니다. 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나가고 또 한두 개가 더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도 됩니다. 이미 폭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침수차가 벌써 10,00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더 침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엔 장마 대비 차 관리 요령 알아봤는데 이번 태풍이 기차도 선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강풍이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특히 교량 위를 지나갈 때입니다. 교량 위 지나갈 때 횡풍, 옆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차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전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교량 위에 횡풍이 불 때는 속도를 낮추고요. 저속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통제 지시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야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량 위를 갈 때는 속도를 줄이라. 맞습니다. 근데 이런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제 요새는 뒤에 그렇게 빵빵거린 차가 많아지지도 않았고요. 또 미안한 행동하면 비상등 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보복이나 난폭 운전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태풍이 올 때 바람에 대한 부분들, 세단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바람 저항을 좀 덜 받지만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또 이제 미니밴 같이 지금 무게 중심이 높은 차들은 횡풍에 비해서 속도에 대해서 좌우로 흔들거리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량 위에서는 속도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가 아무래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늘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가 커지게 되면은 대중교통수단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찜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이 커졌고 또 전반기에는 신차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개별 세입세 인하 등 혜택 등 이런 걸 활성화시켜주면서 아마 작년 대비해서 전반기에 6.6%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OECD 국가는 1-20%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이탈리아나 이렇게 코로나가 범람한 데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6.6% 증가한 나라가 대한민국 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증가했다. 근데 SUV 판매량이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SUV는 세단과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대를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차의 세단과 SUV. 또 SUV 속에는 형태가 CUV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나 미니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좋아진 거는 그만큼 이 가성비 완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보통 세단에 들어갔던 고급 옵션이 SUV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SUV 하면 오프로드용으로 승차감이나 또 주변의 소음 이런 것들이 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최근에 나오는 도시명 SUV는 세단만큼 안정적이면서 정숙성도 높고 고급 옵션에다가 가격 경쟁력 그러다 보니까 세단에서 SUV로 옮겨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세단인데 SUV가 그렇게 탐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나오는 게 또 디자인이 워낙 미려하고 옵션 같은 거 한번 시승 같은 거 해보시게 되면은 이걸로 갈아타야 되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잘 나와요, 맞습니다. 더욱이 요새 특징 중에 하나가 소형 세단이 아마 준중형이나 소형 세단이 거의 없어졌어요. 생산도 안 하고 있는 차종들 단종된 차종이 많은데 대신 그걸 뭘로 채웠냐면 소형 SUV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작은 SUV로.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 SUV고 신차가 나오면 모두 다 대박이 날 정도로요. 그 정도로 관심도 크고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갈 때 많이 모이는 장소보다 나 혼자 또 내 가족이 따로 이렇게 놀 수 있는 문화가 차박 문화
차박 문화라는 게 오토 캠핑을 말씀드린 거예요. 차에서 숙박하는. 그 맞습니다. 예. 먹고 자고 하는 거를 차박 문화라 그러는데요. 그 오토 캠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SUV라든지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뒤 문을 열어놓고 또 천막을 친다든지 다양하게 놀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인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박 문화가 또 한 몫을 했다. 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지금 미니밴으로 불리는 그 카니발도 미니밴이 아닌 대형 SUV다.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시장에 나왔고 또 투싼 등도 출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내 메이커도 그렇고 수입차도 이 미니밴이나 SUV 차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뭐 차만 좋고 가성비만 좋으면 소비자의 선택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 현대차 스트렉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또 아까 말씀드린 차박에 대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가솔린하고 디젤 차량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디젤은 뭐 아시겠지만은 7, 8년 오래되게 되면은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로 활성화에 대한 거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LPG차라든지 좀 더 친환경성으로 좀 가까운 차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차종도 가솔린과 디젤만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더 L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진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이 LPG 차를 만들게 되면 서민용이라든지 특히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데는 한 30%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년 전에 이미 LPG 차를 개조라든지 판매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구분 없이 허락을 해줘서 완전히 풀렸거든요. 근데 막상 풀렸는데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 차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개전미역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미니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차라든지 택시용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LPG차를 다시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일이 돼버리는 건데 제작사에서 미리 만든다면 완성도도 좋고 소비자의 입장도 다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은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작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래 지향적으로 좀 폭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답변 전에 7571번님께서 SUV 친환경 LPG 차량은 왜 안 만드는 겁니까? 경유 차량 옆에 있으면 숨쉬기 힘들어요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가 좋고 전기차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이부대인 건 사실이에요.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싸워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싸우기에는 아직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한 5, 6년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LPG차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또 비용이 가솔린 대비해서 LPG 가격이 50%고 또 연비가 좀 떨어지지만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30% 이점이 있으니까 10만 원이면 7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SUV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가 이제 연간 신차 판매가 170, 80만 대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또 소비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을 하면 해외에서도 성공한다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국내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실패한 자정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한민국 차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거 또 프리미엄 차도 나오면서 점차 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국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국내에서 6.6%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줄긴 2%, 3% 줄었는데요.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줄어든 경향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그만큼 선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하신 김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마 많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생각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미 시장에서 선전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상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평가기관들,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상들을 받는데 뭐 한 차종 정도만 이렇게 상위로 올라간다든지 지금은 뭐 사실 종합 우승할 정도로 그만큼 내구성이라든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 팔려요?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원래는 대한민국 차 하면은 그냥 실용적으로 쓸만해라는 이미지가 컸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고급이네.
쓸만하네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구입하고 싶다 이런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요새 나오는 신차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소비자들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한두 단계 더 높았어. 수입차하고 치열하게 싸워도 이길만하네라는 가성비가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뭐 옵션뿐만이 아니라 실내를 보게 되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워낙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다른 소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양대 축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노력을 해야지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끝나갈 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저희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님께서 회사에 2009년식 중고 마티즈가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운전할 때 엔진에서 웽웽 소리가 정말 심하게 나요. 자동차 검사나 정비소에서는 별말이 없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대표님께서는 이 차가 오디오를 튜닝해서 그 소리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네요. 애프터마켓용으로 혹시라도 이 사운드 쪽, 음향 쪽 튜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고주파나 이런 거 타고 들어와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굉음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음향 쪽에서 나오는 거지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방향 설정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마티즈 벌써 2009년이면은 12년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행거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차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아마 가솔린 차라고 보고 있는데 디젤 차에 비해서는 노화 정도가 또 배출가스 정도가 훨씬 더 적다고 보지만은 역시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청소해 보시고 점화 플러그 같은 것도 자주 점화 플러그가 영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갈아두셔도 뭐 불완전 연소라든지 연소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실 거는 애프터마켓용으로 이 음향을 바꿨으니까 음향에서 나오는 타고 들어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엔진 소리인지 이것부터 구분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 쪽인지 음향 쪽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유튜브로 유부패커님께서는 SUV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너무 큰 사이즈가 많이 나와서 주차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m까지 이렇게 늘려놨는데 기존 거는 2.3m예요. 근데 거의 요새 나오는 대형 SUV 같은 거에 폭이 거의 2m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m인 상태에서 내릴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문 좁아서 내리다가 몸이 굳어져서 쥐가 나요. 다시 들어서 막 주무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SUV 끄시는 분들이 뭐 주차 넓이가 폭이 좁으면은요, 뺑글 도시는 분이 있어요. 찾느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소형차나 경차의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경차 인센티브가 이게 지금보다 확대가 예전에 벌써 20년 다 된 것 같아요. 도리어 축소하려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분이 많이 그리고 경차는 종류가 3가지뿐이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일본 같은 데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체 차량의 37%가 경차고요. 유럽은 전체의 반이 경차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수동 변속기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동 변속기고 또 예를 들어서 차도 큰 차를 지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좁고 길은 좁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바 206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요즘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간단하게 에어컨 탈취제 같은 걸 이용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탈취제 하나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일단 에어컨 필터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갈아주셔야 돼요. 특히 얼마 전에 폭우나 이런 게 쏟아지면서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요. 예. 차량 내에 곰팡이가 슬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에어컨 필터는 먼저 갈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깥에 외기 유인모에 대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에 이 곰팡이나 이런 게 슬었을 수가 있으니까 정비센터 가셔서 통로 같은데 스프레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뿌려줘서 예. 청소 좀 해서 그럼 청소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바닥 매트에 먼지라든지 이런 찌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안 나더라도 실제로 실내에서 공기가 돌면서 안에 바닥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를 다 해주셔야지만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에어컨 필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네. 저는 그 브랜드 AS 센터 예. 가서 그냥 냄새 난다고 필터 갈라왔더니 그냥 쉽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고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해주시고요. 또 예. 에어컨 필터 가실 때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가 나와 있는데 예.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고가지만은 뭐 그 정도 돼서 완전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걸러준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 발표된 것 순서대로 좋은 것들 택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268번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타이어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타이어와 마제스티 타이어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일단 타이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레디알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입니다. 사계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범용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쓰시면 좋아요. 탄력성이라든지 마모 이런 거는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이 좀 틀려요. 예. 그래서 좀 더 마모가 되는 타이어인지 제동 능력이 좋지만은 마모가 많이 되면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이어는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성 타이어는 크게 나눠서 디렉션 타이어라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깥에 타이어 바깥만 보면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예, 예. 그게 진행 방향으로 껴줘야 돼요. 그 반대로 껴주게 되면은요, 이 트레드 홈의 형태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역류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미끄러지고 위험합니다. 예, 예. 근데 정비업소에서도 그걸 잘못 낀 경우가 있었어요. 아, 도리어 그렇습니까? 위험한 예.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 있고 그래서 디렉션 타이어, 방향성 타이어라는 게 있고 인아웃 타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안쪽에 보강제 즉 그 고무 지지대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좌우로 곡선관에 돌 때 차가 쏠리지 않게끔 만드는 타이어예요. 예. 그래서 인아웃 타이어도 이 바깥에 보게 되면 그게 써 있거든요. 아웃이라고 쓴 게 바깥인데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반대를 낀다든지 하게 되면 예. 문제가 되니까 예, 예. 그리고 타이어 교체할 때도 크로스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교체가 아니라 앞뒤로 교체해줘야 되는 예, 이런 예. 타이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구입하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 사계절용 레디얼 타이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1번님, 택시 오토 소나타 뉴 라이즈 2년 15만 3천 킬로미터 탔습니다. 미션은 언제에 가나요? 그리고, 미션 언제 가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속기 자체는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예. 이제 특성이 떨어지 소음이 생긴다든지 또 밟아도 늦게 동작을 해서 튀어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변속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행거리가 엄청 깁니다. 2, 3년만 돼도 10만, 15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5, 6만마다 예를 들어서 이 변속기 오일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LPG 엔진이니까 LPG 엔진이 가솔린 엔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열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차들도 많아요. 오래 쓰지 않아도 한 2, 3천 킬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오일이 너무 많이 주어서 계속 보충해주는 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15만 정도 주행했다 그러면은 변속기는 좀 더 빠르게 변속기 오일을 갈아주시고 상태 한번 점검도 하시면서 엔진 오일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같이 보충해주는 방법 이거를 같이 겸비해서 엔진과 변속기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되는 게 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시는 게 맞네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너무 늦었는데 일단 점검 받으시면서 늦었다. 예. 교체해 주시고 이 변속기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변속기 오일이 오염됐거나 문제가 커서 열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부품의 수명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열도 많이 생기니까 지금 바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점검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5202번님. 저는 2014년식 카니발 디젤 오너인데요. 13만 킬로미터 주행 중입니다. 흡배기 및
DPF 클리닝을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 후기 보면 카본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 카본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7년 정도 됐으니까 매년 6, 7년이면은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년 주행하는 게 보통 한 2만 킬로, 15,000에서 2만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되면은 디젤 차인 경우에는 벌써 한 2번 정도 카본 제거나 이런 거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업소에 점검하셔서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엔진 상태라든지 또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상태라든지 또 뒤에 나는 배출가스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환경 오염원도 줄이는 겸해서 자동차 상태도 가성비 내구성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화님께서는 교수님이 너무 그 말씀을 잘하시니까 교수님의 강의 들으려면 학교로 가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예. 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2005번님. 브레이크 라이닝은 괜찮다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프라이드 07년식입니다. 하셨네요. 일단은 이 패드를 갈고 라이닝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표면이 어느 정도 갉아먹어서 편마모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정비업소에 가게 되면요. 패드에서 새 건데도 불구하고 캘리퍼는 다 새 건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더라면 디스크 자체를 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샌드페이퍼로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 많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스키가 있는 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던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거는 정상적이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차가 처음에 식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삑삑 소리가 나다가 한 5분 정도 돼서 차가 열이 좀 생기면 소리가 없어지는 것도 정상적입니다. 예. 이 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문제는 평상시에도 항상 소리가 날 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392번님, 2017년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입니다. 엑셀을 밟을 때 가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가속이 안 돼요. 윙 소리 날 때 RPM이 올라갈 때가 있고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증상입니까? 하셨나요? 일단은 엔진 자체를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3, 4년 정도 됐으니까 주행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예. 일단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반응 자체가 늦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엔진 자체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공기흡입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이 제대로 연소가 돼서 터지는 데지 보셔야 돼요. 점화시가 늦는다든지 노킹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 받으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금방 보완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카본 청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평균? 보통 한 2, 3만 원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른 것들 한번 교체 한두 개 하실 때 카본 제거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비용을 다 받아요. 예전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공기 채워주는데 비용 안 받았거든요. 요즘 받는다면서요? 예, 받습니다. 5천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만 여성분들도 있죠. 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 자전거 타이어 자전거 있죠. 바람 넣는 거 있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요? 자동 예. 컴프레셔로 돼 있고요. 또 끼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압력이 되면은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예. 또 정비업소에서도 단골 분들한테는 그냥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 5천 원, 10,000원 받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제거에 대한 것들도 네. 뭐 한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렇군요.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8656번님, 2013년식 코란도 C입니다. 주행 중에 쌕쌕쌕 소리가 납니다. 디젤 고유 소리 같기도 하고 펜벨트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증상일까요? 하셨거든요. 지금 13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2013년. 그러면 디젤 차량이고 한 7, 8년 정도 끌었는데요. 예. 주행거리 자체가 10만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1년에 15,000 뛰면은 13, 4만 됐거든요. 예. 타이밍벨트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오일이라든지 점화 플러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보셔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타이밍 벨트에 대한 거. 예. 예전같이 금속 벨트인 경우에는 수명이 좀 길지만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무 벨트인 경우에는 실제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 교환하실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특히 공임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수십만 원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어이구. 이 타이밍 벨트 뺄 때 안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펌프도 교체하셔야 되고 예. 텐션 베어링 또 몇 개 다 바꾸셔야 되고 또 관련된 타이밍 벨트 말고 다른 벨트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같이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 통째로
패키지로 바꿔주셔야지 예. 아마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8474번님. 10년 된 디젤 승용 차량입니다. 주행 중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 시에 그렁그렁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깁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장님? 그거는 아마 10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디젤 차량은 진동이 점차 심해집니다. 예. 가솔린 엔진하고 틀리거든요. 소음 진동이 커진다. 그리고 안 나던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엔진 마운팅 고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차 안에서 실내에서 삑삑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다. 또 창문 열었더니 완전 외부가 아니라 분명히 엔진 쪽인 것 같다. 그러면은 엔진을 지지해주는 진동에 대해서 잡아주는 이 고무 마운팅 지지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교체를 해주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고요. 예. 교체해주면 소리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